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소스콘하고 G스트리머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던 NN스트리머에 대해서 오늘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NN스트리머는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들이 이 뉴럴 네트워크를 스트림 프로세싱에서의 필터로 쳐다보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러그인들이고요. 이 플러그인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제 디바이스 몇 개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대충 세 가지 정도 이제 좋은 장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 구현할 때 굉장히 쉽게 빠르게 이제 구현할 수 있게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낙상 센서 같은 경우에 그 스트림을 파이프라인 표현하기 위해서 초기 코드는 약 2,000 라인 정도의 이제 개발자도 뭐 10명 정도 되는 개발자 한 서너 달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싹 걷어내고 개발자 한 분이 하루 만에 이제 요거를 10몇 라인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많이 구현이 단순화되고요. 그 성능도 그런 예전 구현보다 요걸 사용한 게 좀 더 좋았습니다. 물론 만약에 아주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막 멀티스레딩과 심드 뭐 이런 오퍼레이션 아주 효율적으로 작성한다면은 물론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빠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저희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CPU 점유율이 약 80%대 후반에서 10% 후반대로 많이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다른 센서도 붙이고 다른 뉴럴 네트워크도 추가하는 식으로 이제 디바이스가 좀 더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성능적인 면 외에도 뭐라고 할까요? 그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갖고 있는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TV를 만든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신호가 뭐 FHD나 UHD 영상일 때 뭐 8K 영상을 내보내는 업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TV 영상에서 광고를 할 만한 아이템을 찾되 가장 깨끗한 사진을 골라낸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디바이스에서 직접 해내고 싶은 수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어차피 존재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에다가 일종의 스트림 필터로서 이제 뉴럴넷을 적용하기 쉽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존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장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제 NN스트리머는 신경망들을 스트림 필터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G스트리머의 플러그인의 모임이고요. G스트리머 자체는 이미 멀티미디어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다루기 위해서 한 17년 정도 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G스트리머는 리눅스 월드에서는 거의 메인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이고요. 뭐 FFmpeg 같은 것도 있긴 한데 G스트리머 좀 더 요즘이 아니면 뭐 원래 많이 더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젠이나 뭐 LG 웹OS나 이런 데서도 G스트리머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좀 비싼 TV들은 거의 다 웬만하면 G스트리머를 사용해서 뭐 방송을 보여준다든지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를 보여준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원래 G스트리머 쓰다가 최근에 안드로이드 TV로 바꾸면서 이제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G스트리머는 뭐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완전히 오픈소스, LGPL로 된 오픈소스라서 누구나 바꿀 수 있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G스트리머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G스트리머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받아오는 장점인데요. 뭐 OS 가리지 않고 거의 웬만한 OS는 다 지원합니다. 뭐 윈도우즈나 맥OS, iOS 같은 것까지 다 지원되고 있고요. 뭐 랭귀지 바인딩도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고, 하드웨어 아키텍처도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별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G스트리머를 위해서 저희 플러그인들을 만들면은 이런 아키텍처나 뭐 OS들이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NN스트리머 뭘 만들 수 있나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NN스트리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작했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왔던 고민이 굉장히 많은 양의 센서가 붙어 있고 여러 개의 카메라라든지 여러 개의 레이더, 여러 개의 라이다들이 다 붙어 있는데 얘네들로부터 들어오는 스트림 데이터 양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스트림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걸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통과한 다음에 아웃풋을 내고 끝이 아니라 뉴럴넷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이 뉴럴넷 간에도 또 좀 밴드위스가 높은 통신이 일어나고 있었고, 하나의 센서 값도 여러 개의 뉴럴 네트워크들이 또 공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파이프라인이 복잡해지다 보니까는 이걸 그냥 제일 쉽게 구현들 많이 하는 로스로 하다 보니까 이제 메시지 패싱 오버헤드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이대로는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를 할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거기서 처음에 나왔던 아이디어가 G스트리머를 한번 뉴럴넷이나 뭐 ROS로 쓰던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시작하게 됐고요. 여기 이제 센서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고 이 센서들을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도 이제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거의 10 몇 개 정도 될 거고요. 센서도 밴드위스 좀 나오는 애들 합치면 10개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간의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있고요. 요거는 실제보다는 좀 단순화한 모델이고 뭐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은 카메라마다 붙어 있고 요 결과물들 또 다른 네트워크에 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아웃풋들이 다른 네트워크에 가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발생하는 이슈들이 이렇게 밴드위스를 감당을 못하는 이슈가 제일 처음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이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계속 바꾸고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뉴럴넷으로 붙였다가 다른 걸로 바꿔봤다가 하는데 단순히 뉴럴넷만 바뀌는 게 아니라 뉴럴넷이 필요로 하는 인풋 스트림의 종류가 또 바뀌기도 하고 아웃풋 스트림 종류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병렬로 여러 개의 뉴럴넷이 동작하다 보니까는 이 결과물을 사용하는 또 다른 뒤에 붙어 있는 뉴럴넷 입장에서는 이 신호들을, 이 메시지들을 어떻게 동기화를 할까라는 고민이 이제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돌아가는 뉴럴넷이 많다 보니까 얘네를 어떻게 쉽게 병렬을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뉴럴넷들이 항상 같은 레이턴시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뭐 어떨 때는 뭐 10mm 만에 나오다가 어떨 때 100mm 만에 나오다가 막 이럴 때도 있고요. 사실 센서에서 나오는 메시지 자체도 그렇게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뒤에 붙어 있는 뒤쪽에 있는 뉴럴넷들이 균일하게 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까라는 문제도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뭐 모바일 기기와 달리 이런 자율주행용 시험 워크스테이션은 워낙 좋은 기계를 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미 이 카메라만으로도 밴드위스가 넘치는 상황이었고요. 기존에 로스로 하다 보니까 복잡한 토폴로지 자체는 감당이 됐어요. 이게 그냥 펍섭 구조로 하다 보니까 그냥 누구한테서 받아올 건지 누가 어디서 받아갈 건지 요것만 정하면 되다 보니까는 뭐 토폴로지를 구현하는 것 자체는 쉬웠는데 사실 이건 오버킬이죠. 그게 요 파이프라인이 사실 일방 통행이지 뭐 안에 서큘러하게 막 사이클이 있거나 뭐 완전 방송을 브로드캐스트를 해버리고 이런 구조가 사실 없기 때문에 펍섭 구조는 사실 낭비고 펍섭을 하면서 메시지 패싱을 하기 때문에 지나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게 사실 다른 문제였습니다. 예. 그리고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가 보통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이런 경우죠. 이제 두 개의 다른 센서로부터 다른 뉴럴 네트워크가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네트워크가 있을 때 얘한테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비슷한 타임 스탬프로부터 생성된 카메라 정보를 처리한 결과물을 받아오게 할 건지 이게 다 이제 패러럴하게 프로세싱 되다 보니까 이게 모두가 각각 별도의 스레드로 돌고 있거나 다른 프로세서 돌고 있고 메시지 패싱하고 있으니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뭐 레이턴시나 지터 컨트롤들도 문제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 NN 스트리머 프로젝트가 이제 스핀오프가 됐고 스핀오프 하고 나서 자율주행 말고 또 다른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에 또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보니까는 일단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 만들려는 디바이스들이 추구하는 뭐 멀티모달 인터랙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일단 모바일 폰만 쳐다봐도 센서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카메라도 사실 여러 개 있고 마이크도 여러 개 있고 이런 시스템이고 얘네들한테 붙을 인텔리전스 서비스들, 그러니까 뉴럴넷 결과를 가공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 혹은 사용자에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서비스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사용하는 각종 인식 네트워크들도 여러 개가 될 거고요. 센서가 여러 개니까 또 카메라 쪽에도 붙겠죠. 그리고 얘네만 뭐 마이크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들 그리고 비디오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양쪽을 다 사용하는 네트워크들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얘네들한테 줄 때 또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센서 인풋을 적당히 가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얘네들 다 연결을 해주다 보면은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나타났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모바일 폰에서도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워크스테이션보다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메모리 밴드위스가 훨씬 작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여기를 또 쳐다보다 보니까는 각 부서별로 다 다른 뉴럴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더라고요. 누구는 카페를 쓰고 있고 누구는 뭐 텐서플로우 쓰고 있고 누구는 또 카페에다가 자기들 나름의 또 오퍼레이터를 하드 코딩해서 집어넣어서 또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웬만하면 다 다른 바이너리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모두를 지원을 할까라는 문제도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 프로세싱 필터들 이거 사실 지난 10수년간 굉장히 많은 게 나왔는데 뉴럴넷으로 오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시 구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막 오픈 CV로 막
뭐 리사이즈부터 해서 온갖 거 다 만들어서 자기 네트워크에는 요거 써야 된다면서 막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다 굉장한 낭비잖아요. 한 번 프리프로세싱 한 결과를 모든 네트워크들이 나눠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싱크로나이제이션 이슈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좀 더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모바일에서 이제 쳐다봐야 되는데요. 모델 A하고 B에서 나오는 결과를 모델 C가 사용할 때 A가 막 1초에 10개씩 내뱉는데 B가 1초에 3번만 내뱉어요. 그런데 C는 2개를 다 봐야 되면은 A가 여기서 1초에 10번씩 내놓는 건 괜히 CPU, GPU만 많이 사용한 낭비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B하고 같은 속도로 내주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이런 컨트롤 또 필요해지고 이렇게 시리얼하게 나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느린 놈한테 맞춰서 나머지도 동작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는 또 있죠. 근데 뭐 여기서 모델 A로부터 받아가는 또 여기서 갈라져서 또 모델 D가 나타나면은 또 그렇다고 늦추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계속 바뀌어요. 사람들이 계속 앱도 새로 깔고 아니면 뭐 개발자가 그냥 코드 바꾸는 것도 있고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더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앱이 언인스탈 되면서 필요 없어지거나 아니면 앱이 그냥 오프되면서 필요 없어지는 서비스들도 있겠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추가되고 뭐 파이프라인 추가되는 거 그리고 센서가 아예 추가돼 버리는 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거 처음부터 이런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다루는 걸 전부 다 만드는 거 굉장한 낭비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있는 거 갖다 쓰자. 새로 발명하지 말고 이미 있는 G스트리머라는 걸 잘 써보자고 했는데 G스트리머는 뭐 처음에 간략히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LGPL로 되어 있는 오픈 소스고요. 그리고 저희 삼성 같은 경우에는 G스트리머로 된 디바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화기 빼고는 전부 다 G스트리머 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심지어 뭐 냉장고니 뭐니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고 뭐 뭐랄까 심지어 요즘은 공청기에도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웬만한 데는 다 정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뭐 리눅스 계열에서는 표준이고 오디오 비디오 관련해서는 정말 200가지 넘는 표준 플러그인들이 다 있어서 웬만한 오디오 비디오 처리는 G스트리머 다 그냥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뭐 BBC 같은 데서는 자기들 방송용으로도 G스트리머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이런 크로스 플랫폼하게 비디오 컨퍼런싱 솔루션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애들도 G스트리머로 많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스트리머는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다른 유틸리티를 사용하면은 그냥 마우스로 토폴로지 찍찍 그려도 그게 코드로 튀어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그냥 쉘 스크립트에서 스트링으로 파이프라인을 막 표현해도 그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파이프라인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쉬운 툴이고요. 그리고 아까 굉장히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사실은 멀티미디어 분야에서는 지난 20년간 그 사람들이 이미 고민을 다 했던 문제예요. 이게 뭐 오디오 처리하는 속도, 비디오 처리하는 속도가 다른데 플레이할 때는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디오나 비디오 처리할 때 같은 속도로 강제를 할 거고 비디오만 해도 뭐 3D 비디오 요즘 잘 안 쓴다고 해도 3D 비디오 한다 그러면은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 같은 속도로 결국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이슈가 사실은 멀티미디어에서 이미 그동안 해결을 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신경망이라는 것도 그냥 데이터를 어디 파일 시스템에 쌓아놓고 그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카메라라든지 마이크라든지 뭐 라이다라든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스트림에서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도 그냥 또 다른 스트림 필터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면은 G스트리머하고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았어요. 특히 뉴럴넷인데 디바이스에서 직접 돌아간 뉴럴넷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얘네들은 웬만해서는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려고 할 테니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 필터로서 본다는 뉴럴넷 필터로서 본다는 거는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들이 나오는 값들을 일종의 스트림으로 모으는 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네, 데이터 엘리멘트들이 계속 1초에 몇 개씩 지나가고 있고 요거를 계속 받아서 인풋 아웃풋해서 다음한테 주는 이런 걸로 보는 거죠. 뉴럴넷 자체가 어떤 가공된 정보를 주게 되고 네. 때문에 뭐 오브젝트 값이랑 위치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걔네들 각각이 다 스트림인 거다. 네. 네. 그래서 뭐 예제 스트림인데요. 사실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G스트리머 동네에서 이게 그냥 베이직 이그젬플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 규모의 파이프라인은 그냥 다들 아무나 쓰고 있는 파이프라인이고요. 저런 파이프라인을 그냥 GUI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찍찍 그려서 저 플레이 버튼 누르면 그 파이프라인이 그냥 동작합니다. 최근 NN 스트리머하고 이제 호환성이 좀 맞아서 뉴럴넷도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카메라라든지 마이크에다 연결해서 이제 돌려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고자 했던 방향은 이렇게 기존에 이미 발명돼 있던 G스트리머를 좀 더 뉴럴넷에 맞게 좀 바꿔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G스트리머에게 어떤 것들을 추가를 하거나 어떻게 바꿔주면은 얘가 뉴럴넷을 제대로 이해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요. 일단 G스트리머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이런 기존에 이미 컨벤셔널하게 존재하던 미디어 스트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만으로 뉴럴넷을 돌리면은 뉴럴넷의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오디오, 비디오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뉴럴넷이 내뱉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바운딩 박스의 그냥 좌표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뉴럴넷의 인풋 자체가 이런 식으로 기존 미디어가 아니라 뭔가 다른 뭐 텐서 값들, 제너럴 텐서 값들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면은 G스트리머로 관리하기는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G스트리머에게다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뉴럴넷들의 받아들일 인풋 아웃풋을 어떻게든 일반화해서 얘한테 데이터 표준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그 모바일 폰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페든 텐서플로우든 뭐 케라스든 아무 프레임워크를 쓰더라도 얘네들한테 붙일 수 있는 또 중간 레이어가 하나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 프레임워크 혹은 사용자가 직접 구현한 바이너리를 인복할 방법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 표준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존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말고 뭔가 새로운 뭐 텐서 스트림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요 스트림을 스트림의 패스를 어떻게 이렇게 조정을 할 건지 뭐 나눈다든지 합친다든지 뭐 루프를 만든다 이런 걸 할 방법을 이제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게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오디오, 비디오 스트림을 다룰 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형태의 데이터 스트림 조작들이 이제 텐서 스트림을 쓰면서 이제 나타납니다. 저희도 NN 스트리머를 만들면서 G 스트리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LGPL로 지금 릴리즈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밑에 있는 저 URL, GitHub URL로 저희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면서 그냥 사내에서 다 개발해서 코드만 계속 덤프하는 게 아니라 개발 과정 자체, 뭐 개발 스케줄부터 모든 걸 갖다가 처음부터 github.com에다 올려놓고 하고 있고요. 저희 뭐 과제 관리도 그냥 바로 GitHub의 이슈로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 0.0.2 릴리즈하기 직전에 만든 자료인데 현재 GitHub 가시면 지금 0.1.0 RC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보다는 훨씬 많은 피처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NN 스트리머를 만들어서 G 스트리머를 AI 디바이스에 기반이 될 수 있게 하면은 이제 뭐 베네핏을 받아가실 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신경망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그걸 이용해서 디바이스나 애플리케이션 만드실 분들, 혹은 멀티미디어 개발자, 기존에 뭐 TV나 뭐 이런 거 만드시던 분들한테 이제 베네핏이 있을 거고요. 신경망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프로덕트로 나가기 전에 이제 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계속 이제 한번 봐야 되잖아요. 뭐 굳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아니라 PC에서 하더라도 이게 뭔가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고 데모를 혼자서 해봐야 되는데 뉴럴넷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데모를 하기 위한 앱을 짜기 좀 곤란해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뭐 카메라 디바이스 어떻게 연결할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프로세싱 할지, 아니면 다른 옆에 부서에서 만든 뉴럴넷하고 내 뉴럴넷하고 어떻게 결합할지, 아니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화면을 내뱉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민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요거는 이제 단순히 옛날 알렉스넷처럼 그냥 이미지 주면은 그 클래시파이해서 그 밑에 자막을 붙이는 예제인데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요거 그 앱 만드는데도 좀 뭐 아주 쉽게 뭐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는 안 됐을 텐데 지금 요 파이프라인을 그냥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카메라 뭘 쓰겠다고 캠소스 쓰겠다고 그냥 정의를 하고 여기다 비디오 스케일 달아서 나는 해상도를 뭐 640, 480 쓰겠다. 이거 좀 잘못됐는데 640, 640으로 하겠다 뭐 하고 나서 요거를 하나는 뉴럴넷을 태워서 글자를 이제 뽑아낼 거고요. 또 하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T를 달아서 두 개로 분기를 시키고요. 그리고 얘네들 뉴럴넷이 동작하는 속도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돌아가는 그 속도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Q를 붙여서 이제 두 개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돌 수 있게 이제 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G 스트리머가 알아서 스레드를 나눠줘요. 이쪽 스레드, 저쪽 스레드, 요거 최소 스레드가 3개가 이제 여기서 생겨나고요. 그리고 비디오 스케일을 다시 해서 우리가 사용할 뉴럴넷이 사용할 해상도 뭐 224 x 224로 여기서 다시 한번 바꿔주고 여기 비디오 아직 비디오 스트림이거든요. 여기 보라색까지는 비디오가 왔는데 텐서 컨버터를 달아서 이제 저희가 정의한 텐서의 표준을 한번 바꿔줍니다. 그래서 텐서 스트림 한번 바뀌고 그래서 텐서 필터라는 필터를 달아서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을 붙인 다음에 얘를 이제 돌리면은 여기 들어왔던 인풋에다가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 이제 도겠죠. 그 얘를 나오면은 여기 나오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그냥 뭐 1000개의 오브젝트를
판단한다 그러면 뭐 1001짜리 벡터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얘로부터 다시 텍스트 스트림 만들기 위한 디코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디코더가 레이블 파일을 읽어다가 여기 나온 값 중에 뭐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인지 찾아내서 요 텍스트 스트림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펄슨이나 뭐 랩탑이나 이런 스트링들이 이제 스트림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기존의 비디오 스트림하고 요 텍스트 스트림하고 여기서 오버레이해서 믹싱을 해서 이미지 싱크로 쏘면은 이제 화면에 현재 카메라에서 나오는 라이브 피드하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합성한 비디오 스트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다 코딩하는데 그냥 요거만 쓰시면은 뉴럴넷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요거만 쓰시면 이제 모든 구현이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뭐 뉴럴넷을 더 붙인다든지 뭐 스트림을 더 복잡하게 한다는 게 그냥 이런 요소들만 더 붙이면 되거든요. 더 T를 더 나눈다든지 아니면 머지나 먹스 써서 다시 합친다든지 이런 것만 표현하면 되고요. 그런 요소들만 코드로서 표현하시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완성됩니다. 네. 질문이 네. 저기서 타임싱크를 어떻게 맞추는 건지 잘 이해해요. 타임싱크를 요 예제에서는 이제 텍스트 오버레이가 맞추고 있는 거고요. 텍스트 오버레이가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맞춰요. 여기 처음에 센서에서 나올 때 타임스탬프가 붙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갔다 올 때 가장 비슷한 타임스탬프를 얘가 골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예제예요. 여기 얘가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번밖에 결과 못 내놓는다고 하면은 얘가 그냥 비디오가 무시당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프레임도 1초에 한 번만 나오는 걸로 돼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버벅대고 이거를 피하려면 이제 다른 멀티미디어 필터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오버레이에다가 얘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오버레이 해서 그냥 투명 이미지에 글자만 나오는 비디오를 만든 다음에요. 얘를 강제로 60프레임으로 뭐 바꾸는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걸 복사하는 식으로. 그리고 요거랑 그때 가서 이제 비디오 컴포짓을 해버리면은 뒤에 화면은 60프레임으로 나오고 글자는 1프레임 나오고 요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G스트리머를 잘 몰라서요. 네. 그러니까 G스트리머의 스트림들은 각각에다 타임스탬프를 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타임스탬프에 맞춰서 이제 싱크하는 건 미지 오퍼레이션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머지하는 엘리멘트를 새로 구현한다면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고요. 기존 것들은 이미 구현돼 있고요. 예를 들면 인퍼런스는 배치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 단위로 한 예를 들어서 24fps다. 그러면 2초씩을 사실 48장을 좁게 인퍼런스를 시키고 그리고 당연히 그냥 뿌려주는 비디오 파트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테니까 그걸 다시 배치 처리된 결과를 다시 뿌려줄 때 이렇게 매핑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좀 커스터마이징하는 코드를 따로 짜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큐만 잘 달아주면 돼요. 앞뒤로 큐를 달아줘 놓고 큐에서 큐 사이즈랑 이런 것만 적당히 주고 뒤에서 먹싱하는 부분에서 폴리시를 잘 줘야 되죠. 그 대신. 그러면 앞단에서 그냥 배치 이만큼 잡겠다 얘기하고 큐 세팅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매핑 배치를 잡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싱크로나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알아서 거기 들어간 개수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 로드에 필요한 게 100개라 그러면 진짜 100개가 쌓일 거고요. 텐서 컨버터 자체에서 배치 사이즈를 결정해줘야 이렇게 배치를 밀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하나의 텐서 안에 여러 개를 묶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보통 그렇게 하진 않고요. 개별 텐서가 그냥 한 큐에 쌓여 있기만 합니다. 예. 물론 여기서 묶으셔도 돼요. 묶는 옵션도 있는데 예. 보통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모델이 충분한 이미지 사이즈를 넣어도 괜찮은 정도의 모델이면 아니면 한 방에 처리를 하면 실용적으로 괜찮아요. 저희가 그거 가장 유사한 경우가 LSTM 쓸 때 그렇게 좀 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컨버터에서 하진 않고 LSTM을 만들기 위한 어그리게이터라는 필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처리 다 한다면 결과물에 대해서 LSTM 준비를 위해서 어그리게이터에서 묶어서 그때 넣죠. 질문. 네. 그 모바일에서는 그 영상을 빨아올 때 이제 YUV 같은 포맷으로 빨아와서 이제 RGB 컨버팅해서 이제 모델에 태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컨버팅할 때 보통 이제 오픈GL이나 iOS는 뭐 메탈 같은 걸로 이제 빠르게 컨버팅을 하는데 이제 G스트리머에서도 물론 있을 건데 이제 그 속도가 더 빠를까요? G스트리머 사용해서 모바일 기기에서 UHD 영상 리코딩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으니까 당연히 성능은 되는 거고요. G스트리머 같은 경우에 그걸 해주는 필터가 비디오 컨버터라는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드웨어 가속을 위한 레이어는 또 따로 있어요. G스트리머 밑에. CPU, GPU 혹은 뭐 기타 에이직 회로 이런 것들을 쓰죠. 뭐 보통 삼성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그
FMC였나 MFC였나 이런 칩을 거기 묶어서 같이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예 요즘이 아니라 한 갤럭시 S2, S1 요 시대만 하더라도요. 그런 처리는 여기 소프트웨어를 태우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한테 다 해서 갖고 오라고 그냥 조건을 줘버려요. 그러면은 그 메인 메모리 올라오지도 않고 카메라에서 나왔던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가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 링크로 그 하드웨어로 가거든요. 그래서 디램 액세스도 하지 않고 다 처리한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올라옵니다. 네,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 개발자들이야 자기 애플리케이션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 쉬우니까 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좋겠죠. 저희도 그 사람이 넘어지는지 감지하는 그 낙상 센서 하면서 요걸 하면서 굉장히 뭐 이득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개발자들도 뭐 그 인텔리전트 업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광고할 그 타겟 이미지 찾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요거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얘가 동작하는지 좀 메커니즘 좀 설명드리자면요. 네, 저희 위키 오셔도 자세하게 있는데 뭐 일단 여기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텐서라는 포맷은 이렇게 저희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를 일단 고유한 값으로 갖고 있고 이게 뭐 30프레임인지 20프레임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프레임 나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해라 그럼 0프레임 줘버리면 돼요. 그리고 디멘전들 저희 일단 랭크 4까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랭크가 필요하면은 사실 그때 가서 저희 다시 고민해 볼 생각이고 그리고 요 디멘전 값들 외에 하나의 엘리멘트가 어떤 타입을 가지는지 지금 타입을 정의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텐서 엔티티를 나타내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처음엔 저걸로 한참 0.0.1에서 구현을 했었는데 저 타입 하나만으로는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신경망에다가 영상하고 소리를 같이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신경망에서 나온 값을 이렇게 나눠서 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 방금 보여드렸던 텐서 하나만 갖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나의 텐서 안에 서로 다른 디멘전 가진 걸 다 뭉쳐버리면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텐서를 묶은 컨테이너를 다시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뭐 아까 그걸 그냥 뭉치면 이제 막 메모리 낭비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컨테이너 사용하면 메모리 낭비도 없겠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주면은 저런 타입이 이제 표현 가능하죠. 텐서 0은 요 영상이고 텐서 1은 요 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텐서를 묶고 주고요. 그 요걸 하면은 또 다른 부가적인 기능이 생기는 게 요 먹신 과정에서 여러 개의 스트림을 한번 동기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동기화가 된 스트림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한테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나누는 것도 굉장히 쉽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요 성능도 저희가 처음부터 인베디드 디바이스가 이게 타겟이었기 때문에 멤카피 없이 할 수 있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G스트리머 자체가 기본적으로 멤카피 하지 않고 데이터를 계속 다른 엘리멘트한테 줄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 원칙을 계속 따라서 멤카피 없이 이제 나누고 합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기존 프레임워크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 번에 16개까지만 표현이 가능하고요. 16개 이상의 텐서를 하나의 컨테이너로 뭉치려면 G스트리머 자체를 빌드를 다시 해야 돼요. 거기에 그냥 매크로로 박혀있는 값이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좋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효율성을 더 따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텐서의 컨테이너는 이렇게 타입을 저희가 정의하고 있고요.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텐서를 그냥 콤마로 세퍼레이트해서 계속 그냥 쭉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기화는 되어 있다 보니까 프레임 레이트는 이제 하나의 값으로 이제 뭉쳐 있죠. 네, 여기서 뭐 구현하고 있지 않다는데 지금 버전 이거보다 한참 뒤라서 다 지금 아니다. 예, 저장하고 로드하기 위한 표준은 여전히 아직 투두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플러긴들이 뭐 컨버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텐서랑 기존의 미디어들이랑 이렇게 서로 전환하는 컨버터가 있고요. 그리고 필터는 뭐 카페나 텐서플로 같은 애들을 인보크하는 애들이 이제 저희가 필터라고 부르고 있고, 각종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제어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두 개로 나눈다든지 다시 합친다든지 빙빙 루프를 돌린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틸리티라고 부르고 있고, 그 외에도 텐서에다 이제 뭐 아리스메틱 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타입을 인트에서 뭐 플롯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기타 유틸리티에 다 포함해서 저희가 부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디플로이 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 G스트리머가 지원하는 기본적인 외부 엔티티들이 카메라라든지 뭐 마이크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던 멀티미디어 센서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아웃풋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바로 뭐 창에다가 이제 화면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스피커에다가 뭘 쏜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애플리케이션한테 버퍼를 그냥 그 쉐어드 메모를 준다든지 이런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커넥터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온도계랑 붙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애들하고 통신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로스 토픽으로 로스 노드들한테 데이터를 주고 싶다든가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G스트리머 밖에 있는 존재들하고 통신을 해야겠는데 기존의 G스트리머 지원하지 않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하는 것들은 지금 커넥터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텐서 컨버터가 이제 그 컨버터의 첫 번째 이제 얘가 되겠는데요. 뭐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그리고 바이너리 블럭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그 이전 페이지에서요. 네. 그 지금 이제 듀얼렛을 서체인 구조로 이제 해서 이제 카페나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을 결국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NS 스트리머 자체에서 인퍼런스 할 수 있는 기능은 자체 개발하고는 있지 않나요? 개발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제 카페나 아니면 텐서플로우 라이트 같은 것들을 그냥 쓰게 되는. 아니요, 실제 인베디드 개발된 제품들 보면은 그거 외에 직접 뉴럴넷 개발자가 바이너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가 더 사용은 많을 것 같아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거.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그냥 모델 바이너리 자체를 받아서 실행하신다는. 예, SO 파일을 이제 공급받으면 그걸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뭐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바이너리 블럭 다 전환되고요. 들어오는 게 비디오 X로라는 이제 G스트리머 표준 포맷으로 비디오가 들어오면은 나가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텐서 타입으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컨버터고 디코더는 반대로 텐서가 들어왔는데 얘에 해당하는 미디어 스트림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텐서 시멘틱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 지원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제로서 데모용으로 몇 가지 지원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본인이 만든 텐서 포맷에 맞게 만든 또 다른 플러긴을 여기다 붙일 수 있게 지금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텐서는 어떻게 뭐 해석돼야 된다는 거 함수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주면은 콜백을 주면은 이제 동작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 카페나 뭐 텐서플로우 라이트 같은 거 지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 버전은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테스트도 잘 돼 있고 잘 돌고 있고요. 텐서플로우는 아직 테스트 케이스가 부족해서 얼마나 잘 도는지 확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지원되고 있고 카페라든지 뭐 카페2 같은 거는 아마 내년 초쯤 아마 저희가 구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저희 내부적으로 필요하신 분 있으면 계속 구현해서 붙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픈 소스니까는 밖에서 누군가 만드셔서 들고 오면 저희도 그대로 아마 웬만하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SO 모델을 바로 받아오는 경우를 저희가 커스텀 플러긴이라고 서브 플러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얘네들도 같이 지원하고 있고 이런 커스텀 서브 플러긴을 구현하기 위한 API도 이제 저희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용량이 있겠죠. 텐서 필터에다가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8.tf 라이트를 붙인 결과를 다시 또 다른 텐서 필터가 커스텀 바이너를 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연결될 수 있겠고요. 네, 이거는 뭐 텐서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뭐 디멘전 뭐 트랜스포즈를 한다든지 뭐 일괄적으로 1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탠드 그 표준화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다 붙일 수 있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최근에는 이제 심드 오퍼레이션도 지원하고 하나의 필터 안에서 여러 개 오퍼레이션 뭉쳐서 한꺼번에 심드로 하는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먹스가 아까 그렇게 멀티 텐서가 필요한 경우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여러 개의 텐서를 하나로 뭉치는 거고요. 이게 원래는 각각이 그냥 싱글 텐서만 받았는데 지금 이제 멀티 텐서에다가 멀티 텐서 합하는 것이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디먹스는 이제 반대 방향. 그리고 먹스, 디먹스가 다가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또 나타난 요구 조건이었는데 머지라고 해서 두 개를 합쳤는데 다시 하나의 텐서가 되는 경우도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양쪽을 보고 있는데 이게 스테레오 카메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는 왼쪽 보고 있고 하나는 오른쪽을 보고 있을 때 요거를 합성해서 파노라마 이미지처럼 하나의 긴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고 싶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다른 텐서가 아니라 하나의 텐서에서 마치 한 번에 광각 카메라가 찍은 것처럼 이제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텐서 머지를 만들어서 그냥 마음대로 붙일 수 있게 해줬고요. 뭐 요거 말고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RGB 카메라하고 IR 카메라가 있는데 둘 다 같은 곳을 보고 있을 때 요거를 3채널에서 4채널로 바꿔서 보는 그런 예제도 있고요. 이럴 때 이제 머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저게 네.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라미터처럼 쓰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파라미터만 주면 됩니다. 몇 번째 차원에다가 머지 할 건지 뭐 이런 것만 주면 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 인풋은 공통으로 쓰고 다른 것들은 한 10개가 다른 값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10배로 튀겨가지고 이렇게 램벨처럼 붙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스타일드 랜스코 같은 경우는 똑같은 스타일 한 장에 컨텐츠 10장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스타일은 이렇게 똑같아야 되니까 10배로 뻥튀기 하고 컨텐츠 이미지는 뭐 10장 이렇게 좀 붙이는 것 같은데 약간 아마 머지에 파란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동작이 되어 있습니다. 머지에만 파라미터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스플릿해서 다른 애들한테 다른 조절하고 다시 머지 해야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사용자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공이 되는 건지 수정을 한달까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죠. 바깥에서 그냥 만든 다음에 예. 머지에다 넣으면 돼요. 뭐 쉘 스크립트로 그냥 파이프라인 표현하는 걸로 다 만족됩니다. 네. 네, 요거는 머지의 반대 이제 스플릿 그냥 차원 정하고 비율 정하면 그것 따라서 이제 딱 나눠주는 애고요. 그리고 텐서 어그리게이터도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필요해서 만든 거고, 그 낙상 센서 같은 경우에 어떤 센서냐면요, 이런 방이 하나 있으면은 방 구석에 하나 붙여놓으면은 이 방 안에서 누가 넘어지면 이제 넘어졌다고 이제 알려주는 센서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해상도 낮고 꽂은 센서가 하나, 싼 센서 하나 붙어 있는 앤데, 얘를 갖고 이제 사람이 넘어지는지를 보려면은 지금 현재 이미지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과거에 한 10번 정도 아니면 20번 정도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갖고 와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뭉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그리게이터를 만들었고, 이게 또 조건이 뭐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배치 프로세싱 하는 것처럼 그냥 순차적으로 딱 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주고 그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네트워크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준다. 그다음에 4번부터 뭐 16번까지 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겹쳐서 주거나, 아니면은 인터리빙을 해서 13579로 주고 그다음에 246 뭐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해서 그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요거에 맞춰 주어진 요구 조건에 맞춰서 저렇게 이제 아웃풋이 뭉쳐서 나가고 있고요. 네, 텐서 싱크는 그냥 애플리케이션한테 이제 내뱉는 놈이고, 로스 싱크는 이제 로스 노드한테 저희가 주려고 만드는 건데, 요건 아직 프로토타입이에요. 이거는 다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로스 토픽을 받아와서 G스트림에 태우기 위한 필터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IIO 노드라든지 뭐 온도계라든지 뭐 기타 센서들 다 받아야 되니까 요것들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제품 나가고 있는 거 이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낙상 센서고요. 현재 지금 삼성의료원하고 여기 인덕원에 있는 요양원하고 그리고 영국에 있는 좀 노인 가정들한테 지금 시험적으로 뿌려놓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 방마다 하나씩 붙여놓고 복도에도 이제 여기저기 붙여놔서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혼자 있다가 누가 노인분이 넘어졌을 때 요걸 이제 알람을 주기 위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디텍트 해야 되는데, 여기 붙어 있는 센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가 나와요. 이게 광각이라서 한 군데 붙여놓으면 이제 방 안을 다 볼 수는 있는데 움직임만 파악이 되거든요. 일반 RGB 카메라처럼 영상을 탁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움직인 점만, 그러니까 아까하고 지금 프레임하고 변화한 곳만 찾아내는 센서예요. 그리고 해상도도 별로 높지 않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도 얘가 아마 128x128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움직인 정도만 이제 0하고 1 사이에서 값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붙였습니다. 요건 밑에는 이제 저 NIPS 논문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요거를 어그리게이트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3개의 CNN들한테 이제 먹이고 있거든요. 요게 초기 버전이었는데, 요 초기 버전을 만들면서 이미 그분들이 이제 코드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CPU 로드도 많이 먹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 시키고 있었어요. 주어진 기계는 굉장히 싸고 느린 그런 기계였고, 원가도 5만 원 이내로 잡아야 됐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달 수가 없었거든요. GPU도 없는 애를 쓰고 있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다시 NN스트리머로 구현을 했고요. NN스트리머로 한번 구현하니까 지금 요 보여드린 요 파이프라인만 만들면 되는 거였죠. 요 파이프라인 만드는데 라인수 12라인인가 13라인인가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성능도 CPU 로드가 이제 4분의 1로 주면서 이제 새로운 리퀘어먼트가 나타났죠. CNN 3개밖에 안 쓰는 건 좀 낭비니까 이제 CNN 12개 붙여보자. 그리고 센서도 DBS 센서 말고 뭐 적외선 같은 거, UWB 센서 같은 거 더 붙여서 다른 네트워크도 붙이자 해서 이제 마구마구 지금 붙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신규 센서 신경 막 계속 붙고 있습니다. 붙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CPU 로드는 좀 여유가 있어서 이제는 또 마이크 붙여볼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소리 지르면 진짜고, 소리 안 지르고 그냥 됐어 이러면은 넘어가, 이런 거 해보자는 얘기도 있고요. 아마도 내년 2월 정도면 이제 실제로 판매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데몬스트레이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요거 말고 바운딩 박스가 더 이쁘게 나와서 바운딩 박스 보여드릴 거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코드예요. 물론 뉴럴넷 자체는 따로 TF 라이트로 갖고 있고요. 그거가 있는 상황에서 요 스트링으로 파이프라인만 표현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좀 자세히 그림으로 보고 싶으시면 위키 가셔도 요거는 그림으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중요한 부분은 그냥 비디오 앞에서 T 한번 나눴고요. T 나눈 다음에 나눈 것 중에 이제 텐서플로우 태울 애들한테 한번 트랜스폼 걸어서 타입을 플롯으로 바꾸는 일을 한번 하고요. 플롯으로 돼 있는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래서 텐서 필터에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쓰겠다 하고 모델은 요 파일을 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결과값을 디코딩을 하는데 디코딩은 바운딩 박스 모드로 디코딩 할 거고 뭐 옵션들은 쭉 이렇게 디코딩하는 옵션들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코딩된 텐서하고 원래 카메라로부터 들어온 영상하고 두 개를 컴포지터로 이제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해서 그냥 합성 결과를 한번 비디오 컨버팅해서 우리 디스플레이에 맞는 표준으로 바꾼 다음에 이미지 싱크해서 이제 X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요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요,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 잡고 있죠. 그냥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데모하기는 딱 좋고요. 데모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직접 만드신다 그래도 이거에서 별로 크게 커지진 않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코드도 처음 보시면 뭐 글자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시면 별거 없는 코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좀 다른 SE 쪽으로 해서 이제 다른 학회로 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개발하면서 처음부터 가졌던 목표가 특정 제품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모든 제품에 퍼뜨리고 싶었던 거고, 사실 갤럭시 시리즈 안드로이드 폰에도 넣을 생각을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제품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TV 제품, 타이젠 제품군 중에 TV 제품은 당장 내년부터 한번 써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로봇 시제품이라든지 자율주행에서 쓰고 하니까는 저희는 한 제품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넣어야 되는데 개발자는 또 한정돼 있잖아요. 저희 NS트리머 팀 현재 지금 7명밖에 안 되는데 7명이서 뭐 우분투도 지원하고 타이젠도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지원하고 뭐 다 해라 그러면 못 하니까는 리그레이션 방지하고 계속해서 이게 호환성 유지된지 쳐다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CI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그걸 타우스 CI라고 부르고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이 뭐 매 커밋마다 매 PR 올릴 때마다 요 PR에 대해서 이제 얘가 우리가 지원할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호환이 되는지, 빌드가 되는지, 빌드한 다음에 빌드 결과물로 유닛 테스트도 돌리고, 요 빌드 결과물을 사용하는 예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그 예제 애플리케이션들도 원하는 아웃풋을 내고 있는지를 다 매 커밋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통과되면은 요걸 한번 OS 이미지도 찍어보거든요. OS 이미지를 만들어서 요거를 자동으로 도커에다 실어서 이제 부팅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훨씬 더 안심하고 지금 코드를 짜죠. 사람들이 요즘에 코딩할 때 저희 좀 안 좋은 버릇일 수도 있는데 테스트를 안 해요. 빌드도 안 해보고 일단 커밋부터 날리면 시스템에서 다 체크해 주니까는 일단 그냥 날려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픈소스로 하다 보니까는 얘네들은 다 지금 AWS에 올려놓고 지금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아주 다행으로 이제 암 클라우드도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QEMU 위에서 이제 암 그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QEMU 없이 바로 네이티브하게 할 수 있어서 훨씬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D 시스템 통해서 상시 패키지 릴리즈하고 있고요. 우분투 쪽은 그냥 런치패드 PPA 그냥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면 저희 거 이제 데일리 빌드하는 거 받아보실 수 있고, 타이젠 같은 경우는 그 OBS 서버 통해서 계속 상시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 중인 거는 그 오픈수세 쪽 이용해서 요거 말고 뭐 레드에 페도라 이쪽 계열도 다 같이 이제 상시 패키지 릴리즈 할 생각이고요. 네, 개발은 저희 깃허브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뭐 이슈에다가 질문을 하셔도 되고 뭐 코드 커밋 넣어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아니면 뭐 그냥 별만 달아주시고 가셔도 뭐 좋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인데요. 타이젠이 이제 저희 이제 표준 타겟이고 우분투는 세컨더리, 그리고 여기 추가해서 지금 안드로이드는 여기 2019라고 써놓겠는데 지금 이미 테스트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마 iOS나 macOS 쪽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돌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줄친 것들은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돼버려서 지워버린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 좀 여기서 좀 중요한 내년 계획 이제 카페랑 카페2가 있겠고 그다음에 로스 그리고 기타 센서들 자율주행에 저희 넣어야 되니까 요거는 좀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이고 예. 요것들은 조금 데모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G스트리머 업스트림을 해버려서 코드 관리 부담 좀 줄이려고 하거든요. 이 G스트리머 사람들이 좀 재밌는 게 자기들 코드들을 항상 윈도우즈부터 해서 BSD 뭐니 다 릴리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책이 편입되고 나면 저희 코드는 더 이상 다른 플랫폼 위에서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요. 디바이스 내에서 직접 리트레이닝 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걸 또 하나는 로봇 과제 때문에 나타나는 수요인데요. 이 파이프라인이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져 있을 때도 좀 돌아야 되거든요. 그 로봇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봤을 때 좀 안 좋다 싶긴 한데 부위별로 다른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부위별로 다른 컴퓨터가 있고 걔네들이 이더넷이나 뭐 USB 같은 걸로 연결돼 있고 어떤 컴퓨터는 이제 카메라만 쳐다보고 있고 어떤 컴퓨터는 제어만 하고 있고 누구는 뭐 마이크 달리고 이런 식이라서 이거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묶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 하나가 접속이 끊겼을 때도 뭔가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든 해줄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디바이스, 인비디아 디바이스 위주다 보니까 좀 클라우드나 서버는 좀 무시하고 있긴 한데 뭐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좀 유틸리티는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일단 디바이스에서 직접 뉴럴넷을 사용해서 뭐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를 만든다고 하시면은 아마 NN스트리머도 고려할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특히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스트림들, 뭐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것들, 카메라나 뭐 마이크로부터 오는 걸 직접 사용하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개의 신경망이 동시에 존재하고 얘네들끼리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는 NN스트리머 굉장히 효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G스트리머가 원래 멀티미디어 다루는 프레임워크이다 보니까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많이 필요하면은 이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 뭐 스트림 토폴로지가 복잡하거나 동적이면 또 굉장히 쉬워지죠. 지금 예제에서는 스트림 토폴로지가 계속 변화한 경우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아까 계속 예제로 보여드린 코드처럼 그렇게 쉘 스크립트로 짜면은 동적으로는 못해요. 얘는 한번 집어넣고 엔터 치면 끝인데 뭐 C나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토폴로지 만드시고 토폴로지 만드실 때 스트링을 주지 않고 하나하나의 엘리멘트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그냥 오브젝트 닫았다가 다른 거 뉴해서 만들어서 또 두 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적으로 토폴로지를 계속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가 계속 바뀌더라도 이제 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데이터 스트림 필요한 경우도 G스트리머가 적합하겠죠. 기본적으로 G스트리머가 버전 1.0 때부터 지원하는 게 맨카피 없이 데이터 보내는 거라서 요게 문제가 될 때는 이제 G스트리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플러긴들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쓸지 고민되실 때는 그냥 깃허브에 위키에 오셔서 한번 요 플러긴들이 어떻게 서로 엮이는지 한번 보시면은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뭐 만족 안 되시면은 예, 좀 더 다른 페이지들도 보셔야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뭐 다른 질문? 예. 혹시 없을 거, 이 디바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더링 이슈라고 그러나요? 그 타임스탬프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그런 거에 대응은 없습니다. 예. 항상 오더는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는. 거기 그 오더에 맞춰져 있는 가정을 네. 그리고 여기 안 보여드렸는데 G스트리머가 금지하는 스트림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사이클이 생기면은 이거는 그냥 죽어요. 이게 죽는 게 데이터만 쳐다보면 이게 별 문제 없거든요.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데이터만 흐르는 스트림이 아니라 각종 메타데이터들이 유통되고 있어요. 특히 어플리케이션에서 QoS 메시지들이 거꾸로 들어오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 나 지금 버벅대니까 더 빨리 보내 아니면 화질 낮춰 이런 메시지들이 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거꾸로 타고 들어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애들한테 다 오더가 가고 처리 못한 애들 그냥 계속 패스하는데 요게 오다가 사이클 타고 거꾸로 들어오면 이제 엉켜버리다 보니까 요걸 금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카프카나 그쪽에는 백프레셔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프카를 제가 몰라서 예.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사이클이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텐서 레포라는 엘리멘트를 만들어서 텐서 레포 싱크하고 텐서 레포 뭐 소스하고 두 개가 분리돼 있고 얘네들 사이 실제 데이터는 이제 리커런스하게 가지만은 G스트리머 입장에서는 거기가 그냥 별도의 엘리멘트로 보이도록 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예를 들어 이제 네트워크
그 스트리밍 방송을 이제 트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럴 경우는 그래도 처음에 들어오는 그 신호의 모더링 같은 것들, 프레임이 뒤집어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더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제 추측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는 노드에서 해결할 것 같아요. 그 뒤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RTB든지 뭐 그런 식 거기서 해결하고 이미 그 다음에 이제 G스트리머 안으로 들어오고. G스트리머 엘리멘트죠, 걔도 사실. 그 텐서플로우 지금 지원되는 건 라이트 버전까지 되는 거예요. 주고 그다음 계획상으로 카페2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작금의 모델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이 파이토치임을 감안을 하면 아마 오닉스를 고려했을 때 카페2를 빠르게 반영을 하거나 혹은 파이토치를 지원하신 파이토치도 무거워서 모바일 디바이스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페2를 빠르게 지원하는 게 좀 컨트리뷰터를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고요. 혹시 모델 사이즈 제한 같은 게 있나요? 디바이스 메모리만 넘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권장하는 모델 사이즈가 있는 건지 이거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글쎄 디바이스만 좋으면 얼마든지 키워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낙상 센서 같이 D램 뭐 1기가고 CPU도 느리고 이러면은 사실 10메가만 넘어도 좀 버겁죠.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뭐 요즘 나오는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 엄청 키울 수 있잖아요. 기가 나니까 키울 수 있고 CNN 같은 경우도 예전에 레이어 많이 쌓으면 또 이렇게 하면서 수학 늘어나는데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도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가 해보셨는지? 자율주행 과제에서는 실행을 해봤죠. 큰 모델들을. 거기는 텐서 RT 쓰고 있고요. 텐서 RT를 저 커스텀 API로 감싸서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네. 주문 더 없으시면 뭐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여기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